오늘은 종목 전체를 다 좀 유가증권 시장의 종목을 전체를 볼 건데 1순위, 2순위, 3순위 주도주의 밸런스를 좀 설명드릴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현재 시장이 왜 제가 상승 랠리의 돌파는 아니다. 각계장들 조금씩 돌파해나가고 있죠. 현재 전년부터 보면 2010년부터 상승만이 나오고 눌리고 상승만이 나오고 눌리고 또 상승만이 나오고 뭐 이런 패턴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저는 고집하고 있죠. 초점에게 지금 아니다. 적기, 매수 적기 아니다. 조심할 때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전년도부터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매수 시점을 잡고도 공격하는 시점을 봤었고, 올라가면서 좀 저의 미스가 있었죠. 요 대응에서 미스가 있으면서 그래도 기다리자. 브렉시트도 예상했던 대로 나왔었고 충격도 줬고, 그리고 또 이 구간이 좀 저한테 미스였죠. 그러니까 지난 3월달과 지난 7, 8월달에 미스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 구간에서 잘 참아내고, 그리고 여기서는 상방으로 인버스 정리를 하고 봤던 시점. 그러면서 올해는 급하게 보지 말자. 근데 올라오는 건 급하게 올라오는데 저는 그때부터 역으로 설명드리죠. 급할 거 하나도 없다. 쫓아갈 거 없다. 진짜 적긴 따로 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2월 달부터 3월 달,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인버스 추가 대응 하실 거 하고 또는 신규로 빵 대응하실 거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수는 이런 상황에서 더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종목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증시는 최근 몇 년 동안은 박스 장세에서 종목의 순환이 왕따를 시켰다고요. 내수주만 박근혜 정부 시절에 가고, 박근혜 정부가 전년도 태블릿 PC 사태 일어나는 이후부터 바뀌어버렸다고요. 박근혜 정부 내려오니까 오히려 수출주가 가요. 최근에. 근데 과연 어떻게 가고 있는 건지 알고는 합시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으면 반드시 좋은 기회에 좋은 종목을 선정할 수 있다. 종목은 선정돼 있어요.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지금 밸런스를 보면 종합주가지수를 검정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겁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인데 1순위는 IT 은행입니다. 그리고 업종별로는 IT 은행이고, 종목도 또 업종별로 아닌데 종목은 또 1순위의 흐름과 유사하게 나옵니다. 1순위란 종합주가지수 흐름과 일치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종목. 언제부터? 2015년도 저점, 8월달 저점 때부터. 삼성전자죠.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1순위가 어떤 거냐면 네이버입니다. IT니까 네이버. 근데 좀 다르죠? 누르고 반등 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NC소프트입니다. 1순위 상승. 계속 신고가 나오고 누르고, 신고가 나오고 누르고, 터닝포인트에서 같이 터닝해주고, 또 신고가 근처 나오고. 그리고 보면 좀 대적 GDS입니다. 신고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다른 IT는 1순위 아닙니까? 아닙니다. 2순위입니다. 2순위가 누구냐? SK하이닉스. 왜? 신고가 먼저 나오고 눌렀다가 반등 나오고 누르는 거. 그렇다면 눌렀다 반등 나오고 누르는 거면 재돌파를 못하면 쌍봉으로 보여서 전저점을 깨겠죠. 그렇죠? 지금은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10자리 덤빌 자리가 아니라고요. 눌림목이라고 볼 수는 있는 자리가 여기지만 리바운딩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다고 했죠. 또 있습니다. 얘랑 비슷한 게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오름세를 계속 타고 같이 가다가 누르고 반등 주고 신고가 나왔는데 또 누르고 반등 주고, 요 32,000원에서부터 28,000원 사이에 박스를 만들고 있다고. 정확히 27,000원이죠. 27,000원과 32,000원 사이에 박스. 그러면 여기서 돌아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못 올라가고 눌려서 꺾여버릴 수도 있다고요. 3순위입니다. 3순위들이 코미디입니다. LG전자. 작년 내내까지 못 받쳐주다가 12월 달부터 지금 아주 강력한 상승.
그렇다고 이들 종목, 지금 3순위 종목들이 전년도 실적이 매우 좋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삼성전기. 1년 내내 개고생하다가 지금 1년간 하락했던 걸 단숨에 3, 4개월 만에 띄워놓는 흐름. 삼성 SDI, LG노태. 1년 내내 흐르다가 3, 4개월 만에 지금 폭등을 만들어놓는. 근데 이들 종목의 특징이 다 있어요. 실적이 4분기 발표, 전년도 연말 결산 발표됐던 것이 4분기 좋았느냐? 하나같이 좋은 점은 없었어요. 그냥 최악의 상황이거나 나빴거나 아니면 별 볼 일 없었거든. 근데 유독 IT가 급등으로 3순위로 지수 고점까지 밸런스 맞춥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특징이에요. IT에 쏠려 있고 그 IT가 1순위 삼성전자, 2순위인 하이닉스, 2순위 하이닉스는 그리고 실적이 괜찮았던 LG 디스플레이는 박스, 실적이 안 좋았던 LG전자나 삼성전기나 삼성 SDI나 LG노텍은 급등. 이게 지금 3순위예요. 이 3순위들이 외봉이잖아요. 그러니까 IT는 지금 현재 외봉이에요. 외봉이기 때문에 당장에 뭐 확 빠진다가 아니라 쌍봉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IT들은 눌림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걸 LG전자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터져서 바로 이 가격대 11만원, 나중에 눌리면 11만원의 지지 형태가 나올 거고, L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음량에서의 흔들리니까 6만원대의 지지 형태가 나중에 나올 거고, 삼성전기는 6만원대 이 거래량 터진 지점. 그러니까 돌파하고서의 눌림 과정에 흔드는 것을 명확히 아직 보여준 건 아니죠. 그러나 보인다면 그 가격의 눌림을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삼성 SDI는 이때 당시 왼쪽에 최대 거래량 터져서 박스 밀고 있다가 10만원이죠. 10만 5천원인데 10만 5천원짜리를 사실상 지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 SDI는 거래량으로 본다면 올라가다가 뭐 여기까지 눌린다는 건 아니죠. 가격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크진 않을 거다. SDI는. LS산전 같은 경우는 이때 최대 거래량 터진 자리거든요. 이게 46,000원인데 46,000원짜리에서 언제에서 뭐 오르락 내리락 하든 뭐 하든 상황이죠. 그러니까 IT는 일단 1등주들이에요. 그 다음이 금융주, 신한지주. 근데 고점 꽉 꼈죠. KB금융, 하나금융, 우리은행, 1등주들, DGB 금융지주, 광주은행, 제주은행은 3순위에요. 안 좋다고요. JB금융지도, BNK금융도, 그리고 기회은행도. 얘네들은 은행 내에서도 1등과 2등주도 나누죠. 1등주들이 지금 고점이 주공입니다. 낮아졌기 때문에 고점권에서의 일부 차익 실현 및 흔들림 현상이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 올해 연저점을 한번 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죠. 왜? 당시 신한지주는 기준이 가장 거래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45,000원. KB금융은 지지난주 여기 양봉 나올 때 최대 거래량 터지면서 거기를 이탈했으니까 5만원 이제 저항의 역할. 하나금융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일부 차익 실현을 맞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거죠. 얘네들이 업종의 1등 업종들이에요. 1등 업종들. 그 다음에 수출 쪽으로 해서 가서 또 보면 철강은 포스코 1등 주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현대해철은 틀립니다. 1등주의 흐름이 아닙니다. 2등주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2등주. 풍산 1등주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꺾이고 반등 주고 꺾이고 리바운딩 주고 다시 재돌파가 될지 다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같이 거칠지 애매한 자리죠. 동국제강 1등주입니다. 꺾이고 반등 주고 다시 꺾이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연저점이 11,000원짜리를 위협하려고 하는 눌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단 말이죠. 세아제강
꺾여버렸다고요. 1등주인데 1등주에 꺾임이 나왔다고요. 그렇다면 철강은 지금 포스코가 기준이 되겠죠. 포스코의 기준 바로 25만원의 지지 바운딩이 나올 거냐 25만원을 하회할 거냐. 지금 고점이 낮아지면서 추세가 점진적으로 완만해지거나 힘이 꺾이는 모습. 철강은 1등주의 포스코의 꺾임 현상. 근데 다른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꺾였다. 고려에는 3등주 수준이에요. 완전히 이탈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도 확실히 달라요. 자동차 전체가 다 뭐예요? 추세 역행이에요. 3순위라고요. 전년도 IT 터닝포인트 때 전차 같이 보존인데 하다가 얘는 끊겨버렸죠. 지금 올해 들어서 IT는 치고 나가는데 자동차는 못 치고 나가잖아요. 전체. 그러니까 자동차는 타이어랑 자동차는 전부 다 추세 하락의 꺾임이에요. 그 다음에 기계로 가면 기계는 두산인프라코어가 1등주예요. 두산인프라코어는 꺾이질 않아요. 누를 듯 하면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두산인프라코어는 사실상 8,500원대의 거래량 터졌던 자리가 지지 형태의 8,000원이 그렇게 봐줄 수 있는 거죠. 추이가 살아있다. 그러나 두산중공업은 LG디스플레이하고 비슷하죠. 2등주 역할이에요. 꺾이고 반등 주고 꺾이고 반등 주고 꺾이고 반등을 모색하고 있고 추세가 살아서 올라간다고 말 못하겠고 실적은 좋은데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에서 지금 가격 반응이 뭔가 좀 걸린다. 24,000원에서 걸리긴 하는데 반등을 좀 주다가 다시 되밀릴지 추이를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 추세를 이탈했거든. 두산엔진 3등주예요. 현대엘리베이터 2등주. 두산중공업처럼 밸런스가.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LG넥스원 하나테크인 3등주. 하나테크는 2등주예요. 왜냐? 추세를 주고 눌려서 리바운딩이니까. 그러나 LG넥스원하고 한국항공우주는 계속 빼버렸기 때문에 3등주라고 봐야 되겠죠. 화학주는 화학주도요. 1등, 2등, 3등, 4등, 5등까지 나뉩니다. 얘는 1등은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이 거래량 터지면서 꺾어버리고 반등 주고 반등 주고인데 재돌파를 하면 지수 상승이 더 있는 거고 재돌파를 못하면 뭔가 이상한 거. 얘는 주도주 1등주에서 반주에 나오는 꺾임이 나오겠죠. 롯데케미칼 말고 또 있냐? SOE 1등주.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거래량 음봉의 힘이 좀 세게 나오기 때문에 고점권에서의 흔들림인지 좀 재돌파인지 좀 더 주목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1등주 역할입니다. 그리고 후성 2차전지 1등주의 역할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나가는 거. 하지만 기간 조정을 꽤 오래 거치면서 올해 들어와서는 힘이 많이 완화됐다라는 것. 그 다음 SKC 코오롱 PI입니다. 1등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추이를 지수 대비해서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휴캠스. 휴캠스도 여기서 꺾이고 반등 주고 눌리는 거라 재돌파의 상승인지 눌림인지 좀 고민되게끔 합니다. 카프로. 카프로 같으면 상승이 힘입어서 굉장한 상승으로 주도를 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는 쌍봉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화학주들은 지금 롯데케미칼 기준으로 뭔가 좀 꾸물꾸물한 철강하고 굉장히 비슷한 흐름이죠. 주도의 1등은 있는데 걔네들이 조금씩 비슬비슬 되는 게 아니냐라는 가능성도 있고 또는 단계 눌림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등주 SK이노베이션 주도적인 상승을 같이 해줬는데 빠지지도 않고 계속 기간 조정을 행보를 하면서 보여주는 것. 금호석유. 주도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상태인데 먼저 꺾이고 지금 추세 이탈에서 걸쳐서 반등 주는 수준. 대한유화. 주도적인 성격을 보이는데 먼저 꺾이고 리바운딩 모색. 애경유화. 마찬가지. 그 애경유화나 대한유화는 더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지금 리바운딩이 나와서 기초 반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상황이 놓여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3등주도 있습니다. 하나케미칼
상승 나오고 전년도 내내부터 지금까지 박스 아무런 움직임 없어요. OCI 오른 것도 없고 그냥 눌려있는 거. 효성 계속 가는데 타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년도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같은 가격대에서 계속 제자리. 손절해봐야 의미가 없었던 거지 뭐. 그쵸? 바뀐 게 없다냐. 한화 3등주들 박스 밀리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유니드 밀리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그 다음에 4등주가 하나 있어요. 특이한 게 뭐냐면 LG화학 전년도에 전차군 IT가 터닝할 때 잡아주고 같이 올라오는데 오름폭은 크지 않습니다만 꾸역꾸역 올라오는 흐름 LG화학 그리고 롯데정밀화 전년도에 여기서 올라올 때 그러니까 시장은 분명 터닝포인트 보여줄 때 뭐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시장이 전년도에 2월 달에 터닝 여기 브레시트 터닝 11월에 중하순경에 터닝 포인트 보여줄 때 분명 어떤 적기가 나오긴 합니다. 터닝 포인트. 그런데 지금까지 보시다시피 시장의 터닝 시점에서 나왔던 것들 중에서 IT하고 업종 내에서도 갈려버린다고요. 같은 화학주 내에서도 이때 터닝이 나온 애가 있고 안 나온 애가 있어요. 그만큼 지금 시장이 각자 도생으로 갈리고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장이에요. 화학주 내에서도 지금 1등, 2등, 3등, 4등, 5등 다 갈린단 말이에요. 지금 4등까지 보여줬는데 5등을 보면 5등은 뭐냐? 한국셀석유 반등 줄 듯 하다가 얘는 하락을 더 끼우고 LG아웃시스 KCC 내용이 없어져 버려요. 올해 얘들 실적도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주도주라고 하는 애들을 따라가서 잡자니 밸런스가 엄한 데 있다고요. 여기서 터닝포인트 같이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전부 다 뒤섞여 있죠. 11월달과 6월달, 1월달에는 딱딱 터닝이 나온다고요. 거기서도 나왔던 것이 어떤 거는 나오다가 꺾여버리는 애가 있고 지금 화학주는 1, 2, 3, 4, 5등을 나눠요. 그 다음에 유통주로 가면 증권주로 가면 증권주는 1등주는 NH투자증권하고 키움증권입니다. 근데 고점이 지금 낮아지고 있죠. 의미 있는 변화를 좀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닌가 고점권에서. 그리고 2등주들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메리츠전공 같은 증권주도 올라온 것 같지만 사실 의미 없어요. 보험주 볼까요? 보험주는 얘네는 나가리라고요. 보험주에서 1등은 미래에셋생명 하나예요. 미래에셋생명만 6월달 터닝과 11월달 터닝에 올라주고 지금도 올랐다가 눌리는 얘 빼곤 보험주는 전부 다 나가리 2등이나 3등주들 사실상 다 제자리예요. 그 터닝 시점을 보려고 해도 미약하다는 얘기죠. 최근에 단기 터닝이 나와도 이상하다. 네. 라고 했던 거죠. 건설과 조선이 나왔죠. 건설과 조선도 1등, 2등, 3등으로 나누는데 1등주는 현대건설이에요. 얘밖에 없어요. 건설주. 건설주 2등주는 대우건설이에요. 왜? 계속 왔다 갔다 하다 추세를 못 가다가 지금 11월 1월에 갑자기 급등 나오는 거. 삼성인지니어링. 얘는 3등주에 가깝죠. 뭐. 대림산업 노름이 없어요. GS건설. 얘는 1등주라고 보기엔 좀 애매해요. 근데 2등주 정도로 봐야 되겠죠. 왜? 요 12월 10일 터닝 해줬으니까. 현대산업은 터닝을 해줬는데 여기서 밀려버리죠. 같은 건설인데도 요딴 식이라고요. 얘랑 비슷한 거 이제 조선이 있죠. 현대중공업. 지금 정지돼 있지만 1등주죠. 삼성중공업. 비슷하게 1등 준 것 같습니다만 어때요? 3연봉 맞고 고점고점 나면서 강한 돌림을 받고 있죠. 현대미포조선. 여기서 터닝이 아니라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조선과 건설은 희한하게 같은 밸런스로 가는데
특징은 얘네들이 업황이 밝은 게 없어요. 내수가 밝은 것도 아니고 수출이 밝은 것도 아니에요. 다만 관점은 자산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었다라는 인식이 깔렸던 건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시장을 끌고 오고 있는 종목들이 거의 이거예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지금까지 끌고 온 종목들의 특징은 온전하게 업황이 정말 좋아서 쭉 올라온 게 아니라 실적이 일시적으로 개선됐다라는 관점 또는 굉장히 낙폭과대에 저평가되어 있는 저PBR 종목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불리는 삼성전자와 반도체의 하이닉스 네이버, 엔소프트 이런 쪽에 막 쏠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시장이 전체를 쭉 올라갔을 때하고 다르게 업종 내에서도 갈리고 아니 롯데케미칼이 좋으면 실제로 LG화학도 좋아야 되고 꼭 그러는 건 아니지만 화학업체 전반적으로 에틸렌가스가 살아나고 한다면은 뭐 어떤 밸런스가 같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 유통입니다. 이마트 없어요. 그다음 11월 12월에 결국 IT 올라올 때 유통을 이마트를 이때 다시 언급했던 거 따라 올라오는 거죠 지금. 그리고 롯데이마트는 뒤늦게 지금 여기서 못 따라가고 한 번 더 눌렀다가 뒤따라오는 거고 홈쇼핑 CJ홈쇼핑도 여기서 눌렀다 따라오는 거 GS홈쇼핑. 근데 두 개만 그러고 지난번에 종목 브리핑 했습니다만 현대홈쇼핑하고 NS홈쇼핑 그 뒤따라감이 없어요. 약하다는 얘기죠. 편의점주 GS리테일, BGF리테일 2등주죠. 3등은 아니고 그냥 머물러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신세계 인터내셔널 요 터닝 보여주고 판등 올라가는 먼저 선빵을 날렸잖아요. 거래량 터져 선빵 날렸으면 사실상 얘가 더 치고 뻗어도 되는데 여기서 보면 롯데하이마트보다 수급도 더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롯데하이마트가 뒷심으로 곡점 올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거래도 좋고 수급도 좋았는데 못 올리고 지금 뒷박으로 이 2등주죠 뭐. 백화점 현대백화점 롯데쇼핑은 과당 2, 3등주들. 신세계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좀 돌아 올라오는 거죠. 유통주 내에서도 애매하죠. 그러니까 유통주도 연말 11월, 12월 현재까지 상승 파동을 만드는 주도적인 성격의 종목은 맞으나 갈려버린다고요. 상황들이. 그 다음에 육상운송은 과당이에요. 다 3등들이에요. 네? 추세 하락이니까. 항공주는 대한항공 리바운딩 주고 롯데 리바운딩. 그냥 2등 주죠. 뭐 제자리 싸움 한 거니까. 그러나 제주항공은 어때요? 올라가는 같이 따라가는 듯한데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단기 상승이 또 강하게 보이는 이유는 대한항공이 바로 전년도 여름에 고점대를 도달하니까 제주항공 밑에서 빠졌던 거에 따라 올라가는 거죠. 아시아나항공 약해요. 항공주도 사실 유가 상승 별로 없고 원달러 안으로 강하면 수혜주인데 항공주 안 나와요. 그리고 IT가 좋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카고기에서의 물동량이 늘어나서 카고기 쪽에서의 흐름이 좋다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나오질 않아요. 그 부분에서. 대신 BDI 지수 높아지는 페노션하고 대한해운만 1등 성격으로 신고가를 냈어요. 나머지 이런 것들은 없어요. 해운 내에서도. 그리고 또 유통에 있어서 이제 상사인데 상사는 LG상사라든가 포스코대우. 포스코대우는 2등 주고 주도주로 가다가 눌렀다가 이런 거니까 LG상사는 3등 주고 SK네트워크스는 얘가 1등이에요. 렌터카. 렌터 쪽에 그래서 렌터 쪽에 SK네트워크스는 과거의 SK네트워크스라고 보면 안 돼요. 지금도 강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흔들어도 난 그런 거 몰라 하고 올해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은 SK네트워크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통신 LG플러스 주도주 맞아요. KT 그 다음이 SK텔레콤. 통신주는 지난번에도 브리핑했습니다만 주도적인 성격이 단기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특이한 게 방송 쪽에 CJ 헬로비전하고 스카이 현대 HCM
스카이라이프 있죠. 얘네들이 최근에 꿈틀 이게 추세적으로 더 이어질지 여부는 저도 좀 더 고민해봐야겠습니다만 단기 상승으로는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요. 방송애들이. CJ, CGV 꽈당한 다음에 리바운드이잖아요. 이제부터 얘기할게. 바로 내수주. 작년 말고 전전년도 2015년까지 추세라고 갔던 것 중에 CJ, CGV 있잖아요. 꽈당 나온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또 뭡니까? 화장품이죠. 꽈당 나왔죠. 또 철강쪽에서 누가 있어요? 아연, 고려아연 있었죠. 꽈당 나왔죠. 제약 다 꽈당 나왔죠. 얘네들은 요즘 뭐 내수주 이걸 잡고 투자라고 하는 그 전망들이 나오는데 아니라고 봐요. 왜냐? 반등이 없잖아요. 반등이 없는데 무슨 나중에 토닝아 이럴 때 지수가 흔들리면 얘네 전저점에서 깨는 거죠. 얘네들이. 그럼 화장품 제약이라든가 음식료 꽈당이에요. 지금도 반등이 좀 SPC 삼립 빠방 조금 나옵니다만 나와봤자라고. 응? 오리온도 그렇고요. 그 내수주들은 통통 튀더라도 사실상 다음에 지수가 빠졌다가 터닝포인트가 나오는 지점에서는 주도적인 어떤 성격이 나타날 수 있으나 지금 구간에서는 주도적인 성격으로 순환이 나올 거다라고 보는 거는 잘못된 인식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골치 아픈 게 있어요. 왜냐? 음식료에서도 빙그레나 메일유업이나 남양유업은 터닝포인트를 보여줬어요. 얘네들은 음식료 내에서 주도주예요. 1등이라고요. 지금 추이도 좋아요. 당분간 더 좋아질 거라고 봐요. 여러분. 웃긴 거죠. 같은 업종 내에서도 1등주의 성격으로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 남양유업하고 메일유업은 터닝의 힘이 좋아요. 그 단기 상승 및 향후에 시장이 흔들어도 빠진다 하더라도 얘는 다시 눌렸다가 올라갈 힘이 있다라고 봐요. 의류도 잘 갔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꽈당이죠. 그냥 기술적 반응이 통통통 튀는 것 뿐이죠,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2015년도에 주도주라고 불렸던 음식료, 화장품, 제약, 육상운송, 의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또 KTNG 꽈당이죠. 다만 한국전력만 어땠습니까? 꽈당 나오고 인상해서 여기서 그냥 기술적 반등이 통 한번 튄 것 뿐이에요. 낙폭과됐다는 기술적 반등. 추세전환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그렇죠? 여기서 낙폭과됐다 해서 반등을 보는 것 한마디만 먹는 것 뿐. 그리고 레저로 가면 레저에서는 이것도 웃깁니다. 강원랜드 기적 반등을 좀 보여준 수준. GK의 살짝 기적 반등. 파라다이스 마찬가지. 호텔신라도 터닝이 아니죠. 그냥 기적 반등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투어도. 그런데 여기서 웃긴 건 모두 투어는 또 세요. 얘는 1등이에요. 아니 가려면 같이 가주던가. 그리고 지주사로 가버리면 지주사도 1등이 있어요. LS입니다. LS는 신고가를 나오면 1등주예요. 주도주라고요. 그런데 CJ는 창조경제 응원하더니 깨갱 됐나요? SK, LG는 2등주죠. 왔다 2015년도나 지금 가격이나 뺐다가 올린 상황에서 제자리니까. 최근에 조금 SK랑 LG가 좀 강한 척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상 1년 전이나 지금은 가격은 다르지 않아요. 두산은 약해요. 얘도 뭐 그게 약한 건 똑같은 가격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부 약해요. 동양은 더 약해요. 자, 그러면 시장이 여러분 편식의 편식 아닙니까? 이건 진짜 편식이에요. 시장이 정말 개선 실적 업황이 좋거나 경기가 좋다고 한다면 이렇게 가질 않아요. 많이 간다고 하면 정말 이 지금 제가 얘기했던 1등주들만 또 가야 된다고요. 그게 맞거든. 순환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1등주는 또 가고 지금 소외받았던 내수주들은 추세하라고 또 가고. 근데 지금 특이한 건 1등주에서 철강, 화학들 꾸물꾸물 보이잖아요. 조선건설도. 은행도 꾸물꾸물 보이죠. IT 한 녀석만 남았다고.
근데 이 IT가 특이한 게 실적이 나온 게 아니라고. 삼성전자는 워낙 좋은 거 실적 발표가 잠정치가 됐습니다만 LG전자나 삼성전기나 삼성 SDI나 LG노텍은 과연 지금 30~40%씩 올라갔던 거에 대해서 실적이 반응을 해줄까? 못한다면 차익 매물 맞을 거고, 또 부합을 한다 하더라도 쉬어가는 틈을 단기 차익도 맞을 수가 있다고요. 얘네들만 갖고 시장을 끌어올려서 2300, 2400을 간다? 그럼 건설하고 조선은 나가리 되고, 지금 같이 끌고 올랐던 거에서 나가리 될 수 있는 것들, 건설조선, 철강하고 화학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산업동향에서 가격의 하락 때문에 둔화가 될 것이다. 이 얘기. IT는 스마트폰? 글쎄요. 반도체는 아직까지는 좋은 건 사실이니까 인정. 그러나 굉장히 급등을 했다. 역사적으로 그런 이례적인 상황, 이례적인 현상이었다. 라고 했었죠. 결국 SK하이닉스는 꾸물꾸물 하고 있죠. 증권주도 실적 좋지 않거든요. 근데 증권주 NH투자증권만. 이게 지금 1등주, 2등주들, 3등주들 나눠져 있는 건데, 여기서 현재 가치 투자의 시기로 보라고 하면 저는 안 봐요. 가치 투자 종목을 저는 따로 해놓고 있다고 했어요. 확고한 기준에. 근데 그 가치 투자 종목들을 굳이 지금 선정이 될 이유는 없어요. 단 이럴 때는 수익 매매만 합니다. 마디마디 구간. 수익 매매에서 유통주 좀 얘기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국전력 납포까지 좀 나온 거 있었고요. 또 여기서 이제 보면은 통신주도 얘기했었고요. 단기 상승 흐름 괜찮다 계속.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SK네트워크스 그런 것 좀 단기 흐름이 시장이 흔들어도 큰 무난하게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들 종목군들의 1등 종목군들의 추이가 기준선을 하회하고 삼각지 맥점을 이탈하거나 추이를 좀 균열하는 조짐이 나타나려면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죠. 왜? 외봉이니까. IT나 은행들이 외봉이니까. 외봉에서 변동을 주고 쌍봉 만들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시간으로 끌 거라고요. 근데 요 결정적인 건 누구다? 결국 삼성전자예요. 결국 삼성전자가 5주의평을 이탈을 안 하고 있잖아요. 한 번 이탈했죠. 5주의평을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대한민국 시장은 삼성전자에 완전 콕 껴 있다고요. 근데 그 삼성전자를 외국인들도 좌지우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에 좀 순환이 되거나 순환을 떠나서라도 시장 자체가 전체가 좀 건전한 어떤 힘에 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저가 매수를 지금 나서기는 아깝잖아요. 어차피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2등 3중주들은 거기서 지금 기술적 상승에는 밸런스에서 2등 3등이라고 분류가 됐을 뿐이지 나쁜 종목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 종목 중에서 사줘야 될 종목이 있는데 굳이 지금 안 사도 싸게 살 수 있거든. 그럼 기다려야죠. 제약주 같은 것도 지금 싸긴 싸요. 하지만 더 싸게 기다리는 게 한번 있을 텐데 굳이 뭐 그럴 필요 있을까? 이런 식이죠. 시장에 대해서 밸런스 정리를 해드렸는데 지금 대한민국 증시가 왜 저는 갇혀있다라고 하는지, 그래서 곧 편식이 되어 있는 업종의 고점에서의 변화가 지금 3주 정도 슬금슬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의 흥분이 아니라 고점의 돌파가 흥분과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냉정하게 또 그놈만 뽑네. 결국 내 떡이 아니면 탐내지 말라고요. 지금 시장은 그걸 강조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종목 밸런스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나라 지수의 현재 상황, 단기적으로 꾸물꾸물 흔들리고 있는 과정들 전체적인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 종목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잘 됐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등주들과 2등주, 3등주들에서 종목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 종목의 가치 분석을 따로 스포트라이트 시간에 해야 되는 건데 이들 종목군들의 기술적인 흐름에 따라서 지수 형성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매우 일부에만 편중돼서의 움직임이라 지수가 온전하게 랠리를 계속 지속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국면을 맞고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또 이 안에서 종목 브리핑 오늘 밸런스를 설명할 때 단기적 흐름이 좀 더 유리하다라는 종목도 언급이 됐긴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브리핑 밸런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